윤정아, 거긴 안 돼. 아버님, 여기가 많이 뭉치셨어요. 풀어드릴게요. 편히 계세요. 눈을 번쩍 뜨며 놀라자 여기가 림프절이라며 꼭 풀어줘야 한다며 다시 눕혔습니다. 살짝 아팠지만 참을 수 있는 정도였고 오히려 기분이 좋았습니다. 영원히 이대로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드럽고 긴 손가락이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저의 내면에 숨겨져 있던 남성이 꿈틀꿈틀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저의 물건도 단단해져 있음을 느꼈고 그걸 눈치챘는지 안 챘는지 며느리는 모른 척 마사지를 이어나갔습니다. 며느리가 제 귀 가까이 속삭였습니다. 다음번에도 와 주시면 다른 종류의 마사지도 해드릴게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들려드릴게요. 그날 밤 이정은 오래된 거울 앞에 서서 한참이나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60의 나이. 그러나 거울 속에는 아직도 온기를 간직한 눈동자와 잔잔한 미소가 남아 있었다. 인생의 모서리마다 닿고 부서졌던 기억들이 비늘처럼 겹겹이 쌓였지만 이상하게도 오늘만큼은 그 모든 것이 가볍게 느껴졌다. 황혼이 온 이후 텅 빈 집의 정적이 그녀를 깊이 끌어내리곤 했지만 손주가 태어난다는 소식은 나침반처럼 방향을 다시 세워주었다. 딸 유미의 부탁을 받으며 이정은 마음속으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번엔 내가 기대어 줄게.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보는 길도 그 안에 있을지 몰라. X20, 딸의 집으로 들어온 첫날, 부엌에 스며든 미지근한 찰기와 아기 우는 소리, 그리고 저녁마다 현관문을 조심스레 여는 사위 수환의 목소리가 그녀의 하루를 다시 짜맞췄다. 수환은 말수가 적었지만 정중했고 무엇보다 가정에 성실했다. 퇴근하면 아기를 안고 좁은 거실을 천천히 빙글빙글 돌았다. 젖은 수건으로 아이의 이마를 닦아주고 작은 발가락을 살짝 쓸어주며 오늘도 수고했어라고 속삭이는 뒷모습, 그 풍경을 바라보는 동안 이정의 마음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평온이 번졌다. 가까운 이에게 정성으로 머무는 사람을 보는 일은 언제나 사람의 마음을 느리게 그리고 깊게 만든다. X20, 하루의 끝, 손주가 잠들면 둘은 가끔 마주 앉아 국을 덮이고 소담한 안부를 주고받았다. 사위는 장을 봐오고 어깨가 뻐근하다는 장모의 말에 어설픈 손길로 주물러 주었다. 그 순간 이정은 오래전 잊혀졌던 돌봄의 반대편을 떠올렸다. 누군가를 돌보는 손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기대어도 된다는 허락. 그 허락이 한 집 안에서 부엌의 둔탁한 식탁 위에서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다잡았다. 나는 장모고 그는 사위다. 그 선 긋기는 분명했지만 오랜 외로움은 선을 은근히 희미하게 만드는 습성이 있었다. 외로움은 때로 소금처럼 사람의 경계를 서서히 녹여내기 때문이다. X20, 그러던 어느 날 유미가 해외 연수 이야기를 꺼냈다. 2달짜리 기회라며 가족을 위해 짧게 다녀오겠다고. 거실의 공기가 단단해졌다. 수환의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와 유미의 분주한 말씨가 부딪혔다. 이정은 두 사람 사이에서 무엇이 옳은지 재단하지 않았다. 다만 한 사람의 엄마로서 또 한 집의 어른으로서 균형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랐다. 둘의 갈등이 가라앉고 난 뒤 식탁에는 묵직한 침묵이 남았다. 이정은 조심스레 찻잔을 내밀었다. 오늘은 좀 힘들었지. 그 말은 테두리가 둥근 접시 같았다. 한 사람이 자신의 불안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게 만드는 잔잔한 그릇. 수아는 그릇을 잡듯 두 손으로 찻잔을 받았다. 그때 이정은 깨달았다. 누군가에게 머물러 준다는 건 큰 약속을 말하기 전에 작은 숨부터 같이 쉬어주는 일이라는 것을. X20, 그날 밤
아기 방에 희미한 불빛이 문틈으로 흘렀다. 부엌에는 설거지 물자국이 반짝였고 거실 소파에는 접힌 담요가 남겨져 있었다. 이정은 손끝으로 담요에 결을 쓸었다. 그녀의 삶은 늘 책임에서 시작했지만 지금 이 집에서만큼은 마음이 먼저 움직이고 있었다. 선을 지키면서도 마음을 돌보는 길, 그 길은 생각보다 넓고 어쩌면 서로에게 가장 안전한 다리일지도 모른다. 다음 날이면 유미는 짐을 꾸릴 것이다. 그리고 집은 서로의 빈자리를 단단히 느끼게 될 것이다. 이정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내일의 무게가 가벼워지진 않겠지만 오늘의 따스함이 내일을 건너게 해줄 거라고 다짐하듯 속삭이며 딸이 해외로 떠난 뒤 집안에는 묘한 정적이 찾아왔다. 낮에는 손주가 우는 소리와 사위 수완의 바쁜 발걸음으로 채워졌지만 저녁이 되면 두 사람만의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다. 퇴근 후 식탁에 마주 앉아 소주잔을 기울일 때면 더 이상 사위와 장모의 관계가 아니라 그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수아는 지친 얼굴로 한숨을 내쉬며 털어놓았다. 장모님, 제가 꿈꾸던 가정은 이런 게 아니었어요. 따뜻하고 편안한 집을 원했는데 그의 떨리는 목소리에 이정은 등을 두드리며 다독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설명하기 힘든 떨림이 일었다. 그날 밤 이정은 혼잣말처럼 속삭였다. 나는 장모고 그는 사위다. 하지만 그 선은 점점 희미해졌다. 외로움은 소금처럼 경계를 녹여내고 따뜻한 손길 하나가 마음을 무너뜨리는데 충분했다. 술에 취해 서로를 바라보던 순간 수아는 장모의 흩어진 머리칼을 살짝 귀 뒤로 넘겨주며 말했다. 정말 소녀 같으세요. 그 말은 농담이 아니었다. 오랜 세월 잊고 있던 설렘이 불쑥 되살아났고 심장은 쿵 내려앉았다. 이정은 스스로를 다잡으려 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 수 없는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다. 오래된 사진첩을 함께 펼쳐보며 지나간 세월을 나누던 밤, 수아는 감탄을 금치 못했다. 장모님, 지금도 그대로세요. 그 말은 이정의 가슴에 파문처럼 번졌다. 남편에게도, 자식에게도 듣지 못한 진심. 어린 칭찬은 그녀를 다시 한번 여자로 존재하게 만들었다. 시간이 흐르자 그들 사이의 거리는 점점 좁아졌다. 휘청 넘어졌을 때 번쩍 안겨본 그의 품,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워진 시선, 결국 먼저 입술을 맞추고 만 이정의 떨림.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다. 이성은 속삭였다. 안 돼. 이건 아니야. 그러나 외로움은 또 다른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 지금만은 기대어도 돼. 그렇게 매일 밤 손주가 잠든 뒤 두 사람은 다시 마주 앉았다. 서로를 위로하며 술잔을 기울이고 가끔은 말없이 눈빛만 나누어도 충분했다. 그 안에서 이정은 오래전 잃어버린 감정, 여자로서의 설렘을 되찾고 있었다. 그리고 스스로도 알았다. 이 길의 끝은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다. 이 순간만큼은 살아있다는 확신을 선명히 느끼고 있다는 것을. 시간은 무심히 흘러갔다. 낮에는 손주와 씨름하며 육아의 고단함을 나누고 밤이 되면 식탁 위 소주잔이 두 사람의 숨겨진 마음을 조금씩 열어젖혔다. 어느새 이정은 사위와 함께 있는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했다. 마치 오래전 잊었던 동지애와 설렘이 한꺼번에 찾아온 듯했다. 하루는 유난히 지친 날이었다. 손주가 밤새 울어 단 한순간도 눈을 붙이지 못했고 저녁까지 이어진 피로가 그녀를 지치게 했다. 그런 이정의 모습에 수아는 조심스레 어깨를 주물러주며 말했다. 장모님, 고생 많으셨어요. 저도 힘들지만 장모님이 있어서 버틸 수 있어요. 그 한마디에 이정은 목이 메었다.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그녀가 누군가에게 여전히 필요한 존재라는 확신처럼 다가왔다.
술기운에 무겁게 가라앉은 대화 속에서 어느 순간 그들의 시선이 오래도록 얽혔다. 사위의 눈빛 속에는 존경만이 아닌 설명하기 힘든 그리움과 갈망이 비쳤다. 이정은 본능적으로 알았다. 지금 이 순간이 지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으리라는 것을. 하지만 오래된 고독은 그 경계마저 녹여냈다. 결국 그녀는 그 시선을 외면하지 못한 채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흘렸다. 그 작은 흔들림이 마침내 선을 넘는 시작이 되었다. 그날 밤 사진첩을 나란히 펼치며 오래된 추억을 이야기하던 순간 이정은 자신이 20대에 웃고 있던 얼굴을 보며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다. 저 때의 나는 사라진 줄 알았는데 아직 어딘가 남아 있었구나. 수아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장모님은 지금도 충분히 아름다우세요. 아니, 그때보다 더 따뜻하세요. 그 말은 술기운보다도 더 깊이 이정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는 갑자기 살아있음을, 그리고 누군가에게 다시 사랑받을 수 있음을 느꼈다. 뒤이어 벌어진 작은 사고, 술기운에 휘청 넘어지자 사위가 번쩍 안아 침대에 눕히던 순간 이정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오랜 세월 잊고 있던 설레는 두근거림, 그리고 그 품에서 느껴지는 든든한 젊음의 체온. 좁은 침대 위 두 사람의 눈빛은 피할 길 없이 마주쳤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알 수 없는 힘에 끌리듯 먼저 입술을 맞추고 말았다. 순간 모든 소리가 멎고 남은 건 두 사람의 숨결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이정은 눈을 떴을 때 온몸이 묘하게 무겁고 아팠다. 지난밤의 기억이 선명히 떠올라 얼굴이 화끈거렸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마음속에서는 수없이 자책이 맴돌았다. 그녀는 분명 사위의 장모이고 손주의 외할머니였다. 그런데도 감정에 휘말려 선을 넘어버린 것이다. 부엌으로 나갔을 때 수아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해장국을 끓이고 있었다. 장모님, 속 좀 괜찮으세요? 이거 드시면 좀 나아질 거예요. 그의 태도는 담담했지만 그 평온함이 오히려 이정을 더 혼란스럽게 했다. 어쩌면 어젯밤이 그녀 혼자만의 꿈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착각까지 들 정도였다. 하지만 그날 밤도, 그리고 그 다음 밤도 두 사람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다시 서로를 찾았다. 손주가 잠든 후 짧은 대화와 눈빛만으로도 모든 것이 통했다. 처음에는 오늘까지만, 이번까지만 다짐했지만 그 다짐은 매번 쉽게 무너졌다. 점점 과감해졌고 때로는 낮에도 손주가 잠든 틈을 타 서로를 안았다. 낮에는 육아를 함께하는 동지였지만 밤이 되면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는 은밀한 연인이 되었다. 이정은 알았다. 이 시간이 결코 오래갈 수 없다는 것을. 딸이 돌아오기 전까지만 허락된 꿈 같은 시간임을. 그러나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녀는 오랫동안 잊었던 여자로서의 감정을 되찾고 있었다. 오랜 세월 돌봄과 희생 속에 묻혀있던 자신의 욕망과 설렘이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은 두려움과 동시에 깊은 위로가 되었다. 이정은 스스로를 질책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살아있다는 확신에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어쩌면 이 불안정한 관계 속에서조차 그녀는 다시 한번 삶의 온기를 붙잡고 있었던 것이다. 2달이 지나고 마침내 딸 유미가 해외 연수에서 돌아왔다. 이정은 그 순간을 기다려온 듯 안도하면서도 동시에 긴장과 불안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짧지만 깊었던 시간들이 이제 끝나야 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유미는 밝은 얼굴로 말했다. 엄마, 드디어 본사 발령 났어. 서울로 올라가야 해. 직원 아파트도 나오고 교육 환경도 훨씬 좋아. 그녀의 목소리에는 설렘과 자신감이 가득했지만 이정의 가슴은 먹먹해졌다. 가족을 위해선 당연히 옮겨야 하는 자리였지만 그것은
곧 수환과의 비밀스러운 시간이 완전히 끝난다는 뜻이었다. 이정은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난 같이 가지 않을래. 너희 셋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려야지. 내가 있으면 방해만 될 거야. 말은 차분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각인시키려는 듯했다. 그러나 그날 밤 수아는 이정의 방을 찾아왔다. 두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장모님, 같이 가요. 제발요. 저 혼자선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아기를 돌봐주셔서가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남자로서 저는 이제 장모님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말에 이정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팠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넌 내 사위잖아. 내 딸의 남편이고 아이의 아버지야. 그렇게 말했지만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수환도 울고 있었다. 결국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은 채 멈출 수 없는 눈물의 입맞춤을 나누었다. 그 키스에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의 절망과 끝을 직감하는 슬픔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둘은 다시는 없을 마지막 사랑의 시간을 조용히 나눴다. 딸과 손주가 잠든 집안, 아무도 알지 못하는 깊은 고백 같은 순간이었다. 그 후로 모든 것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흘러갔다. 수환과 이정 사이에 2달 동안 타오르던 기억은 마치 꿈처럼 가라앉아 누구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유미와 손주가 함께 서울로 이사 간 뒤 이정은 더 이상 사위 얼굴을 보려고 하지 않았다. 차라리 기억을 지워야만 자신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그녀는 친정이 있던 조용한 시골 마을로 돌아가 홀로 살기 시작했다. 텃밭을 가꾸고 마을 장터를 오가며 소소한 일상을 이어갔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사위와 함께했던 시간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것은 사랑이었는지 죄였는지 그녀조차 끝내 규정할 수 없는 감정이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다. 몇 년 뒤 텃밭에서 일하던 이정은 갑작스러운 초인종 소리에 놀라 집 앞으로 나갔다. 문 앞에는 훌쩍 커버린 외손주와 함께 수환이 서 있었다. 그의 눈은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아낼 듯 붉게 빛나고 있었다. 장모님, 아니, 이정 어머니, 도대체 어디 계셨던 거예요? 몇 년 동안 연락이 안 돼서. 그 목소리는 애절했고 오랜 세월 묻어둔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듯했다. 알고 보니 유미와 수아는 결국 이혼을 했고 유미는 다른 남자와 새로운 살림을 차리고 있었다. 수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다. 몇 년 동안 생각나는 건 장모님과 함께했던 그 시절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그리웠습니다. 제발 받아주세요. 이정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다. 한때는 결코 넘을 수 없었던 관계가 이제는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그는 사위가 아니라 세월의 굴레를 지나 한 남자로서 다시 눈앞에 서 있었다. 그날 이후 이정은 수환과 손주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 가끔씩 유미의 연락이 오면 피했지만 언제까지 숨길 수는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지금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속에 머물고 있었다. 늦은 나이에 다시 여자로 살아가게 될 줄은 몰랐지만 이정은 매일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이건 사랑일까? 아니면 여전히 죄일까? 답은 아직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 그녀가 그를 온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정은 가끔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과연 잘한 걸까? 여전히 답은 내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혼자 살아가던 세월 속에서 늘 텅 비어있던 마음의 공간이 이제는 다시 채워져 있다는 사실이었다. 손주가 웃으며 뛰어노는 소리, 수환이 텃밭에서 함께 땀 흘리며 흙을 고르는 모습, 저녁마다 세 사람이 둘러앉아 먹는 따끈한 밥 한 그릇이
그녀의 하루를 단단히 붙잡아 주었다. 그것은 크지 않았지만 오랫동안 잊었던 가족의 온기였다. 물론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언젠가 유미가 진실을 알게 된다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정은 지금 이 순간을 붙잡았다. 내가 다시 여자가 될 줄은 몰랐네. 혼잣말처럼 내뱉은 그 말에는 두려움과 기쁨, 죄책감과 해방감이 동시에 묻어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면서도 동시에 외로운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저녁 무렵 손주가 책을 읽어달라며 무릎에 안겨왔다. 작은 체온이 전해지는 순간 이정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 아이는 아무 죄도 모른 채 두 사람을 진짜 가족처럼 이어주는 달이었다. 수환이 옆에서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장모님, 아니, 이제 그냥 어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저한텐 그게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 말은 이정의 가슴 깊숙이 스며들었다. 이름 하나가 바뀌는 것만으로도 관계가 완전히 새로 태어나는 기분이었다. 밤이 깊어가면 여전히 이정은 혼란 속에서 잠들곤 했다. 하지만 새벽녘 닭이 울 때쯤 그녀는 다시 하루를 시작했다. 텃밭의 싱그러운 향기와 함께 곁에 있는 두 사람의 존재가 그녀를 살아있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사랑일까? 죄일까? 그 답은 여전히 모른다. 그러나 이정은 알았다. 늦은 나이에라도 다시 숨쉬듯 사랑할 수 있다는 건 그 자체로 기적 같은 선물이라는 것을. 세월이 조금 더 흘렀다. 시골 마을의 작은 집은 이제 세 사람의 일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침이면 수환이 손주를 데리고 마당을 뛰어다니고 이정은 부엌에서 된장국을 끓이며 그 모습을 바라보곤 했다. 문득문득 이정은 이 평온함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에 사로잡히기도 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마음이 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오랜만에 돌아온 이정이 손자와 사위를 데리고 사는 것을 그저 흐뭇하게 바라봤다. 아무도 그들의 지난 이야기를 알지 못했다. 겉으로는 평범한 가족처럼 보였고 실제로도 그렇게 지내려 애썼다. 그러나 이정과 수아는 서로의 눈빛 속에서 여전히 말하지 못한 감정을 확인하곤 했다. 그것은 죄책감과 그리움이 동시에 얽힌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었다. 어느 저녁, 손주가 잠든 뒤 두 사람은 텃밭 의자에 나란히 앉아 별을 바라보았다. 바람에 흔들리는 등불 사이로 수환이 낮게 말했다. 장모님, 아니, 이정 어머니, 저는 여전히 장모님을 사랑합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정은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떨구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속으로는 따뜻한 무언가가 흘러넘쳤다. 그녀는 마음속으로만 속삭였다. 사랑일까, 죄일까? 하지만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살아있음이 느껴진다. 그날 밤, 이정은 깊은 잠에 들지 못했다. 외로운 세월 끝에 찾아온 이 늦은 사랑이 그녀를 어디로 데려갈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더 이상 그녀가 공허한 방에서 혼자 눈을 감는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이제는 곁에 두 사람이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삶은 다시 의미를 품고 있었다. 이정은 가끔 혼자 마루에 앉아 과거를 떠올리곤 했다. 남편과의 메마른 결혼 생활, 끝없는 희생과 눈물, 그리고 결국 선택했던 황혼 이혼. 그 모든 세월을 견뎌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죄책감이 가시지 않았다. 나는 장모이고 그는 사위였다. 우리가 저지른 건 분명 잘못이었어. 그렇게 수없이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곁에서 웃는 수환과 손주의 모습을 보면
차마 그 시간을 후회할 수는 없었다. 그것은 그녀가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준 인생의 마지막 선물처럼 다가왔기 때문이다. 마을의 계절은 빠르게 변해갔다. 봄이면 텃밭에는 푸릇한 싹이 올라왔고 여름이면 손주가 흙투성이가 되어 뛰어다녔다. 가을에는 수완이 수확한 곡식을 정리하며 땀을 닦았고 겨울이면 세 사람은 화롯불 앞에 둘러앉아 서로의 체온을 나누었다. 그 안에서 이정은 오래전 잃어버린 따뜻한 가정을 다시금 느꼈다.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평범하면서도 그녀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알았다. 이 평온함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언젠가 딸 유미가 모든 걸 알게 된다면 다시는 고개를 들고 살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매일 밤 잠들기 전 이정은 자신에게 다짐했다. 오늘 하루만은 감사히 살자. 내일은 내일의 무게로 맞이하면 된다. 별빛이 은은히 내려앉은 밤, 수완이 조용히 속삭였다. 어머니, 저에게 남은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든 지금 이 순간만은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이정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사랑일지 죄일지 아직 알 수 없지만 그녀는 미소 지으며 대답 대신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지금은 이 순간만은. 어느 날 오래 비워두었던 집 전화가 울렸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다름 아닌 딸 유미였다. 엄마, 잘 지내? 요즘은 왜 자꾸 연락을 피해? 손주도 보고 싶다잖아. 순간 이정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다. 그동안 숨어 지내던 현실이 다시 문을 두드리는 듯했다. 짧은 대화 끝에 전화를 끊었지만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만약 모든 진실이 드러난다면 지금의 행복은 산산이 부서질 것이다. 그녀는 밤새 뒤척이며 스스로를 다그쳤다. 나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한 걸까? 사랑일까? 죄일까? 하지만 새벽이 되자 다시 텃밭으로 향했다. 싱그러운 바람, 흙 냄새, 그리고 마당에서 뛰어노는 손주의 웃음소리가 그녀를 붙잡았다. 삶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고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녀를 살아있게 만들고 있었다. 수아는 묵묵히 그녀 곁에서 이를 거들며 가끔씩 따뜻한 눈빛을 건넸다. 그 눈빛은 말하지 않아도 충분했다. 서로의 마음이 여전히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저녁 무렵 세 사람은 평소처럼 식탁에 둘러앉았다. 소박한 밥상 위로 손주의 제잘거림이 흘렀고 수아는 조용히 웃음을 지었다. 이정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문득 깨달았다. 이 평범한 순간이야말로 자신이 오랫동안 갈망해온 삶의 풍경이었다는 것을. 남편 곁에서도 아이들을 키워내던 지난 세월 속에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진짜 온기. 지금은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서도 그 온기가 그녀를 다시 살아가게 하고 있었다. 밤이 깊어가자 이정은 작은 등불을 끄고 속으로 속삭였다. 내일은 어떤 날이 될까? 알 수 없지만 오늘만큼은 감사하다.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며 그녀는 눈을 감았다. 마음속에는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질문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 질문조차 이제는 그녀가 살아있음을 증명해주는 듯했다. 어느 날 오후 손주가 낮잠에 빠진 틈을 타 이정과 수아는 마루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고요한 바람이 들창 사이로 스며들었고 멀리서 닭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정은 뜨개질을 하던 손을 멈추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아나, 넌 후회하지 않니? 우리가 선택한 이 길을.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바람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수아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하다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어머니, 후회한다면 매일 눈을 감을 수조차 없을 거예요. 저는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늘 두렵습니다. 이 행복이 언제 끝날까 봐. 그 말에 이정의 가슴은 저려왔다.
젊은 날 남편에게서 듣지 못했던 진심 어린 고백이 뒤늦게 그녀를 울렸다. 눈가가 젖어드는 것을 감추려 고개를 돌리자 수아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등을 감쌌다. 거칠어진 손바닥과 굳은 살 밝힌 손등. 그러나 그 안에는 여전히 따뜻한 온기가 흘렀다. 그 온기는 단순한 애정 이상의 것이었다. 서로의 외로움이 다 만들어낸 두 사람만의 깊은 결속이었다. 저녁이 되어 손주가 깨어나자 이정은 곧장 부엌으로 가 밥상을 차렸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국을 앞에 두고 세 사람은 마치 오래된 가족처럼 웃으며 식사를 나눴다. 그 모습은 겉으로 보기에 그저 평범하고 소박했지만 이정에게는 삶이 다시 선물해준 기적 같은 장면이었다.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사랑일지 죄일지 끝내 알 수 없더라도 나는 오늘을 살아낼 것이다. 밤이 깊어가자 하늘 가득 별빛이 흘러내렸다. 이정은 창가에 앉아 속으로 속삭였다. 내가 다시 여자가 될 줄은 몰랐네. 어쩌면 이게 내 마지막 사랑일지도 모르지. 그 말은 바람에 흩날려 사라졌지만 마음속에서는 오래도록 울림으로 남았다. 계절은 또다시 바뀌어 어느덧 봄이 찾아왔다. 마당 가득 매화꽃이 흩날리고 손주는 작은 꽃잎을 모아 장난삼아 바람에 날려보내며 깔깔 웃었다.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이정은 문득 생각했다.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건 아마 이 아이 덕분일 거야. 하지만 곁에 앉아있는 수완을 바라볼 때면 또 다른 마음이 그녀를 흔들었다. 그는 여전히 듬직했고 아이를 돌보는 손길 하나하나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 모습은 단순한 사위가 아닌 오랜 동반자이자 남편처럼 느껴졌다. 어느 저녁 마을 모임에 다녀온 후 이정은 거울 앞에 섰다. 세월의 흔적이 분명히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눈동자에는 다시 살아나고 있는 생기가 비쳤다. 이 나이에 내가 이렇게 다시 설레다니 스스로를 다그치면서도 부정할 수 없었다. 수완의 다정한 말투, 저녁마다 둘러앉아 나누는 웃음, 그리고 아이의 천진한 눈빛, 그것들이 모여 그녀의 삶을 다시 빛나게 하고 있었다. 하지만 불안은 여전히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혹여 딸 유미가 모든 것을 알게 된다면 지금의 행복은 산산조각 날 터였다. 그럼에도 이정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죄인이라 해도 이 사랑은 나를 살게 하는 힘이야. 눈물이 고이면서도 동시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그날 밤 수아는 아이를 재운 뒤 이정 곁으로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우리 이렇게라도 계속 함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바라지 않아요. 그냥 이 평범한 시간이 오래 가길 바랄 뿐이에요. 그의 고백은 단순했지만 이정의 마음을 깊이 울렸다. 그녀는 대답 대신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순간 말보다 확실한 약속이 두 사람 사이에 맺어졌다. 여름이 다가오자 시골집 마당은 녹음으로 가득 찼다. 손주는 매일같이 맨발로 흙을 밟으며 뛰어놀았고 수아는 그 뒤를 따라다니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이정의 가슴은 늘 따뜻해졌다. 마치 세상 모든 상처가 잠시 잊히는 듯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밤이 깊어 혼자 남게 되면 이정은 여전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이건 사랑일까? 아니면 끝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일까? 답은 여전히 나오지 않았다. 어느 날 오래된 친구가 집을 찾아왔다. 네가 참 달라졌다. 예전보다 얼굴이 밝아졌네. 친구의 말에 이정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웃으며 손주 덕분이지 뭐 라고 둘러댔지만 마음속에서는 다른 대답이 맴돌았다. 사실은 곁에 있는 수완 덕분이었다.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오랫동안 잃었던 자신을 되찾게 해준 것이었다. 그러나 그 진실을 세상에 말할 수는 없었다. 밤이 되어 세 사람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을 때
손주는 할머니, 아빠, 우리 가족 행복해 하고 천진하게 외쳤다. 순간 이정과 수아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아이의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지만 동시에 아찔한 두려움도 몰려왔다. 진실이 밝혀지는 날, 이 웃음이 눈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날 밤 등잔불 아래에서 이정은 조용히 수아에게 속삭였다. 우리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될까? 수아는 잠시 침묵하다가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아니, 이제는 그냥 당신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저는 끝까지 함께 할 겁니다. 설령 죄라 해도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그의 고백은 이정의 마음을 또다시 흔들었다. 눈가가 젖어오르며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속으로 되뇌었다. 사랑과 죄, 그 경계 위에서라도 나는 살아있음을 느낀다. 가을이 깊어지자 마당 가득 낙엽이 쌓였다. 손주는 낙엽을 모아 산처럼 쌓아두고 그 위로 뛰어들며 해맑게 웃었다. 그 웃음은 세상 모든 근심을 잠시 잊게 해주었다. 이정은 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 죄책감이 다시 찾아왔지만 동시에 지금 누리는 평온함을 잃고 싶지 않은 욕망이 더 크게 일렁였다. 어느 날 마을 교회에서 작은 모임이 있었다. 사람들은 이정을 향해 손주와 함께 사는 모습이 참 보기 좋다라며 미소를 건넸다. 겉으로는 그저 평범한 할머니였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여전히 뜨거운 비밀이 숨쉬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아는 조용히 말을 꺼냈다. 어머니, 아니, 이제는 그냥 이정 씨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래야 제 마음이 덜 숨 막히는 것 같아요. 그 말에 이정은 걸음을 멈추었다. 이름을 부르는 작은 변화가 두 사람의 관계를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듯했기 때문이다. 밤이 되어 아이가 잠든 후 두 사람은 다시 마주 앉았다. 창밖에는 가을 바람이 세차게 불었고 등잔불이 흔들렸다. 이정은 담담하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나는 여전히 두려워.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언젠가 드러날까봐.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오랜 세월 잃었던 나 자신을 되찾은 것 같아.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수아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저도 압니다. 죄책감도 두려움도. 하지만 저는 단 한순간도 어머니를, 아니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죄라면 기꺼이 안고 가겠습니다. 그의 고백에 이정은 눈을 감고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사랑일까, 죄일까. 그러나 분명한 건 나는 다시 살아있다는 것. 겨울이 다가오자 집 안은 더욱 고요해졌다. 창밖에는 눈이 소복이 쌓였고 벽난로 앞에서 손주는 장난감을 만지작거리며 졸음을 참았다. 이정은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자장가를 불러주었다. 아이의 체온이 따뜻하게 전해질수록 그녀의 마음은 복잡해졌다. 이 평범한 장면이야말로 진짜 가족의 모습 같았지만 그 안에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금단의 비밀이 숨어 있었기 때문이다. 밤이 되자 수아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그녀 곁에 앉았다. 불빛에 비친 그의 얼굴은 진지하고 담담했다. 이정 씨, 우리가 걸어온 길이 죄라면 저는 끝까지 함께 짊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분명 사랑이었습니다. 당신은 저를 살게 했어요. 그 목소리는 낮지만 깊게 울렸다. 이정은 대답 대신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손끝에 전해지는 온기가 그녀의 심장을 두드렸다. 사랑일까, 죄일까, 여전히 답은 없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두려움보다 따뜻함이 더 크게 번져갔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내일이 어떻게 오든 나는 오늘을 살아낼 것이다.
죄책감과 두려움이 나를 덮쳐도 이 순간의 온기를 끝까지 기억하리라. 창밖으로는 눈송이가 흩날렸고 집 안에는 세 사람의 고요한 숨결만이 따뜻하게 쌓여갔다. 그렇게 이정의 이야기는 열린 끝을 향해 흘러갔다. 사랑인지 죄인지 누구도 단정할 수 없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녀가 다시 살아있다는 감각을 되찾았다는 사실이었다. 그 감각이야말로 그녀에게 남겨진 마지막 선물이었다.